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네 번째 이제 주사부 일체 준비를 해 왔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아마 복습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였다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을 할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굉장히 쉽지만 핵심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장 보면요. 바로 신규 시설 투자 공시 활용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시설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신공장을 건설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은 공식적으로 공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미만이더라도 자율적으로도 공시를 올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온 기업들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지 투자에 이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한번 진론을 들어보고 싶은데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규 시설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온 거예요. 네. 기업에서.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거는 뭐 상식적이죠. 전 무조건 호재입니다. 호재일까요? 호재예요. 악재일까요? 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이게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네. 100% 확신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100% 확신했어요. 이게 왜냐면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신규 시설 투자 공시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공시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호재 가깝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공장을 지으려면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쓰건 아니면 어떤 담보가 있어서 그래서 차입을 해오겠죠. 그래서 공장을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탄탄한 회사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론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대한 어떤 현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공장을 짓는 이유, 지금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을 과연 추가로 지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신규 시설 투자할 때는 업황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회사가 속한 업황의 확률이 좋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업황은 안 좋아도 그 회사가 만드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는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팔리니까 공장 더 지어서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좋거나 개별 그 기업의 호황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적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레벨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는 기업은 호재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투자 목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단순히 회사를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사옥을 옮겼어요. 이런 게 과연 회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건 그냥 비용만 날리는 거죠, 사실. 회사가 진짜로 공장이 풀가동 상태인데도 물건이 지금 쏟아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더 지어서 이 물량을 우리가 다 잡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일 때 짓는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아니면 미래 신기술, 미래에 먹힐 만한 최근에 방금 얘기했던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에 관련된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공장을 미리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미 짓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사에게 긍정적으로 결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전방 산업이 시장이 확대되고 회사가 잘 미래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면 분명히 이 시설 투자 공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투자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뭐 단순히 그냥 공장을 멋있게 보이기 위한 외관을 꾸민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 너무 부담되는 금액을 차입해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투자 기간이 너무 길면 회수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또 긴 시간 또 쉴 수도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가동 시점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장이 실제로 완공이 되고 나서부터는 공장이 돌아가면서 실제 제품이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번 실적이 레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온 기업이 있으면 공사가 들어간 시점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도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보셔야 됩니다. 장비 기업이나 소재 기업이나 부품 기업들. 왜?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장비 기업을 먼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비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외관을 짓고 나서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소재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소재만 갖다 놓으면 소재가 알아서 막 움직여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장비 발주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움직이거나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전에 이게 좀 알려지면서 미리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면 조금은 비중을 적게 넣거나 아니면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재정정 같은 경우 공시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공시가 나왔는데 내용이 좀 바뀐 거예요, 공시에. 나는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규모로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200억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정정 공시를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정정 기사가 많이 나와요. 정정 공시가.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차입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정 공시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시라든지 모든 투자 아이템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다 동일하게 기업 분석이 일단 잘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호재 공시가 나가도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1순위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트 들어가셔서 공시 통합 검색, 이게 메인 화면이거든요. 공시 통합 검색 들어가셔서 검색 조건에 보고 서명을 클릭하시고 거기에다가 신규 시설 투자를 검색하시면 다음 장 화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신규 시설 투자 등이 나오고 신규 시설 투자 자율 공시가 나오는데 둘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보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다음 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가 나온 기업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11월 달까지 쫙 나오고 있는데 뭐 세비캠도 있고요. 비나텍도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나노팀 되게 많습니다. 요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목적이 확실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면 주가에 좋은 확률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캠트로닉스가 아까 방금 전장에서 있었거든요, 공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시면 11월 달에 두 번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11월 7일 날 나왔는데 반도체급 제품 합성 및 정제 설비 추가 투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주력 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 식각 관련 신규 시설, 건축과 설비를 추가적으로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해서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은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물건이 안 팔리고 있는데 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자, 요 날이 이제 공시가 나온 날인데 일단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또 SFT 같은 경우도 자, 펠리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났는데 펠리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포토레시스트의 어떤 오염 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주가가 요날 역시 또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 여기는 더 내용이 좋습니다. 고객사, 자기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가 증설을 한대요.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TDM이라는 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생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증설을 해야겠다. 신규 시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투자 목적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주면은 해석하기가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역시나 당일날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장대 양봉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씩은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서 매수하신 가격을 손절가로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항상 병행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근데 교총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정 공시인데 대외 환경이 변화했대요. 그래서 정정 전에는 투자 기간이 2023년도 5월 31일 날 끝나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투자 금액이 거의 뭐 20억 원, 1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더 커진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지만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가 계속 빠집니다. 요날 공시 나왔거든요. 주가 계속 빠져. 근데 왜 그러냐?
회사 자체가 이때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400억 원대 영업이 연간 영업이익에서 80억 원대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어떤 실적 자체도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현금적인 부담이 생기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기업 분석이 일단 되어야 된다. 기업이 좋아야, 기업이 실적이 탄탄해야, 기업이 실적이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호재성 공시가 나와야 주가는 더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요거는 이제 카인드인데 일단은 엠로 같은 경우는 요런 사옥 건설을 사옥을 짓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 내용은 그 신규 투자 공시로 나오지 않고 유형자산 인수 결정이라는 공시로 나왔습니다. 요건 그럼 다트에서 안 나왔어요. 카인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유 공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인드와 다트 여러분들이 둘 다 확인하시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결국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신규 시달 투자 공시는 대부분 좋은 긍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 목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회사를 꾸미기 위한 아니면 어떤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투자는 별로고요. 진짜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라면 훨씬 더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전에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어야 이런 호재성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잘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1순위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가져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1분 저희가 너무 좀 잘 들었고요. 요거 투자 아이디어로 또 선택하셔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재밌게 보셨죠?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부도 채널 고정!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